정말 묻고 싶습니다. 김호중 씨,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가요? 네, 홍현주 기자. 이제 이번에 특히 놀라운 것은 김호중 씨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그 사고가 난 직후에 여러 가지 그 소속사의 대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거짓말이었는데요. 그걸 김호중 씨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이걸 처음부터 대리 출석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옷 받고 입고 간 그 매니저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김호중 씨의 옷 말씀하신 것처럼 옷 때문인데 사실 초반에 김호중 씨 매니저는 본인이 옷을 빼서 입고 갔다라는 게 지금 소속사 매니저 입장이었거든요. 네.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그 김호중 씨의 사촌 형으로서 내가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다. 내가 매니저에게 옷 빼서 입고 경찰에 가려고 했다라고 지시했다는 게 당초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누구랑 통화하면서 입고 있던 옷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해서 눈에 띄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저 통화하면서 입고 있는 옷인데 화면 왼쪽에 보이는 옷은 좀 체구가 김호중 씨와는 달라 보이죠. 좀 작은 모습인데 사고가 나는 직후 1시간 뒤에 찍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저 옷을 매니저가 입고 있으려면 김호중 씨가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리 출석 정황을 김호중 씨가 처음부터 알고 있고 또 같이 모의해서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성치훈 의장께 이제 다음 질문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그 김호중 씨의 그 변호인들 그리고 이제 그 소속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처를 뭐 시시각각 다 세우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부인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초에는 다 거의 부정을 했다가 네. 증거가 하나씩 나오니까 차근차근 지금 하나씩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블랙박스 폐기는 난 몰랐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 조직적으로 지금 증거를 인멸한 시도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네. 운전자 바꿔치기도 사실 얘기를 모르다가 안 하다가 또 증거가 나오니까 그건 알았지만 또 블랙박스 폐기는 몰랐다. 술잔도 처음에는 술을 아예 안 마셨다고 했다가 술잔은 입에 댔지만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어갑니다. 뭔가 네. 왜냐면 분명 그 술잔을 입에 대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격담을 대비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조직적 은폐가 김호중 씨의 그 잘못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정황만 봐도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소속사가 다 같이 나서서 뭔가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소속사가 최초에 밝혔던 것 뭔가 이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과하게 대응했다라는 게 저는 그게 그 기억에 남는데 오히려 이 아티스트를 망치고 있다 소속사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다루겠지만 결국 돈 때문이겠죠. 이 금액적 부분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아티스트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한 것인데 정치권에서도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괜한 변명을 하고 늘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인데 이 김호중 씨 사례도 뭔가 초기 대응을 가장 부적절하게 한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 제도적으로 지금 김호중 씨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추가가 된 게 김호중 씨가 뭔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뭔가 그 조직적 은폐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뭔가 맥주를 사 마신 게 아니냐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네.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그냥 술을 마셔버려라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었는데 네. 이거를 김호중 씨가 어떻게 보면 또 이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또 모방 범죄식으로 따라하지 않을까. 그걸 제도적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일입니다. 모방범죄. 이제 음주운전 사고 그것도 범죄인데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2차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현장에서 가까운 편의점에 가지고 이제 술을 마구 마셔버리는 겁니다. 한 1, 2분 사이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호흡기 측정을 할 때 이 술은 사고가 난 뒤에 마신 술이다. 이렇게 발뺌하기 위한 물타기 수법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지금 분주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이런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측면하고
또 막상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법정에서 다루는 측면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직접적인 증언이 있느냐, 이제 이것을 혹시 중히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법조인들, 특히 변호인 측에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김호중 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조남관 변호사,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조남관 변호사가 쓴 입장문 초안, 이것이 논란인데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썼다는 내용인데 오늘 출연진 중에 이 법조인 나와 계십니다. 전지현 변호사하고 저 대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다투면 무죄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오면은 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산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당시에 어느 정도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소변 검사를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했다는 여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소변 검사는 그 자체만 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는 없고 다른 어떤 정황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드마크라는 것은 일정 시점이 흐른 뒤에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신체 조건들을 조사를 해보면 사고가 났을 당시의 음주량을 추정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위드마크인데 왜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음주 측정을 8시간 이내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17시간 있다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체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역산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소변 검사를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소변 검사만 가지고는 그게 정확하게 안 돼서 이거를 끝까지 다투면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전 변호사님. 이제 그러한 그 나중에 뭐 소변 검사를 해서 국과수에서 지금 이제 근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됩니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유죄다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사고 직전에 이 지금 피의자인 이제 김호중 씨가 무슨 술을, 가령 맥주, 소주, 뭐 위스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슨 술을 몇 잔이나 혹은 몇 병이나 이걸 추정하기는 힘들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추정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무슨 CCTV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런 거 정황 증거를 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다퉈지고는 하는데 네. 그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모방범죄 저희가 염려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방범죄 이거 우리가 혹시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사실 202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물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고 편의점 가가지고 바로 소주 한 병을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해버렸으니까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운전 당시에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고 저런 것들이 사실 모방범죄가 잠깐만요. 그 편의점에 가서 그 이제 운전기사가 소주를 한 병 마셨다는데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병 마셔버린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없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 거부라는 게 있는데 그걸 현장에서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 일단 뭐 거부를 한 것도 아니고 사고 내고 튄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편의점에서 술 먹었는데 그걸 음주 측정 거부라는 구성 요건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이걸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는 대검에서 법무부에다 이번에 건의를 한 거예요. 네. 사고 직후에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도 음주 측정 거부에 준하여 처벌하는 법조항을 넣자 이렇게 이번에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는 이거는 아마도 입법화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조남관 변호사가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김호중 씨 측에 했다는 건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경찰, 사법당국은 음주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다음에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범인 당사자는 자기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제 우리 법은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 당사자는 뭐 거짓 진술에 대한 그런 처벌도 강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곳곳을 다 따져봤겠죠. 그래서 아마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삭제한 부분, 또는 이게 지금 행방불명 상태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만은 이제 단절을 시키는 뭐 이래서 무죄의 희망을 지금 김호중 씨 측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아마 지금 한 20년 전에 있었던 모 락 그룹의 그 멤버가 술을 마셔서 크게 이제 사건화 됐었는데 그 운전 때 물론 운전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차지원 교수께요. 예. 이제 술은 마셨다까지는 예.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내가 음주운전 상태, 그러니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예. 뭐 이런 전략인가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음주를 하더라도 일종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문제는 당시 사고가 났을 때 김어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경찰이 그러니까 측정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마크라는 일종의 음주 추정을 가능할 수 있는 일종의 공식을 통해서 거의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뭐 본인이 그러니까 상당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위드마크를 또 통해서 나름대로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키가 1m 77에 몸무게가 90kg가 넘는 거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마시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상당한 신체 상황을 봤을 때는 빨리 알코올을 분해해서 당신은 음주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했다는 식의 그런 아마 논리를 펼칠 가능성도 높고요. 또 특히 과거의 지금 판례를 보면 지금 한 4년 전인가요? 기억하시겠지만 크림빵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음주운전자가 크림빵을 싸오던 가장을 치고 난 뒤에 도망가서 네. 그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 재판에서 뺑소니 부분만 유죄가 되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앞 사례에는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이창명 씨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난 뒤에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예. 돌아와서는 본인이 음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이 무죄가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례들을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정말 큰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이제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걸 꼼꼼하게 다 예의주시했다가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고 또 발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